같이 했는데요. 명상이 어떻게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상하시면서 뭐 잘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는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잘 안 되는가요? 잡념이 많이 들고요. 또 없습니까? 졸음이. 네, 졸리시고 또요? 대부분 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을 따지고 들면은 뭐가 또 세세하게 뭐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이제 거칠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제일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생각이랄까, 생각이 막 일어나서 그 잡념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명상이 안 되거나 또는 졸려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보디 하나 선원에 있는지, 내가 집에 있는지,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지, 어디 저 우주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으면은 뭐 다들 금방 이제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아란이 다 됐겠죠, 그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길을 못 찾아서 그렇지, 길을 못 찾아서 이제 한참 동안 6년 동안 헤매셨죠,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도. 그래서 온갖 고행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되살려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명상의 바른 길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금방 깨달아서 이제 길을 찾고 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길은 부처님께서 벌써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 이제 8주의 과정에 걸쳐서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명상을 완성을 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제 헤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의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의 장애. 이 장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5장애라고 하면 5장애, 5가지 장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면은, 완전히 없애면은, 우리는 사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완전하게 깨달은 존재,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과정이 불교 명상을 하는 과정이고, 또 불교라는 가르침이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면 흔히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삼독심이라고 하죠. 3가지. 탐진치에서, 탐심, 진심, 지심. 탐심하면 욕심내는 마음, 원하는 마음. 또는 진심하면 썩내는 마음. 또는 뭐 싫어하는 어떤 불만족한 마음. 치는 어리석은 마음이 밝지 못해서 어리석은 이런 어떤 상태를 치라고 하는데, 이 탐진치하고 사실은 5가지 장애하고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탐진치를 좀 더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걸 5가지로 나눈 게 이제 5가지 장애예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오계라고 합니다. 오계. 오계자가 어떻게 쓰냐면 뭐 덥다 이런 뜻이에요.
덮을 개자입니다. 이제 5개, 5가지 장애를, 원래 원어로는 이 장애가 뭐냐 하면은, 니와라나라고 합니다. 니와라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문을 닫음? 또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데, 이 5가지 장애라는 문이 꽉, 이제, 이 튼튼한 어떤 아주, 뭐랄까, 이제 철문보다 더 이제, 은행에 이제, 한국은행 금고의 문보다 훨씬 더 두꺼운,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부수기 힘든 그런 어떤 이제, 두께로, 강도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이 5가지 장애라는 거죠. 이 문을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여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잘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거죠. 이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악입니다.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입니다.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5번째가 의심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장애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 수행의 관건이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명상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것도 다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인 욕망이죠. 이게 첫 번째 나왔잖아요. 첫 번째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만큼 비중이 크고 아주 중요한 장애라는 거죠. 아주 이제 많은 어떤 우리 장애 중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옵니다.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탐진치 할 때 탐심하고 거의 이제 그 범위가 사실 일치합니다. 원래 감각적 욕망은 원래 빨리어 원어로 까마찬다라고 합니다. 까마찬다. 까마가 뭐냐면은 5가지 감각의 세계와 관련된 것들을 까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5가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어떤 감촉을 느끼는 이런 어떤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걸 까마라고 하고, 찬다가 뭐냐면은 그것을 즐기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이죠. 까마 찬다 이렇게 하면은 5가지 감각 영역에서를 즐기면서 집착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 이게 거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너무 넓고 거친 것부터 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사실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게 아까 명상을 하면서 제일 장애되는 게 잡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제 사실은 우리 감각적 욕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이 명상을 하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어떤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고 훌륭한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우리 번뇌를 없애고 장애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명상은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생각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뛰어난 생각, 머리가 좋고, 경력도 좋고, 뭔가 이제 논리력도 좋고, 이런 어떤 이제 뛰어난 어떤 두뇌의 소유자,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가, 예, 뭐, 이제 그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 하잖아요. 이제 사실 불교도 사실 뭐 공부해보니까 어렵죠, 그죠?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 많고, 뭐 외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이 머리가 안 좋으면 사실 이거 좀 보고서 이건 뭔지도 이해도 안 되고, 한번 읽어도 기억도 안 되고, 나중에 정리도 안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불교 관련된 책들이 어렵죠, 이제.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고, 논리력도 좋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불교의 원래 가르치면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복잡한 불교의 가르침이 지금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한 2600년 가까이 돼 가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론들이 덧붙여지고 해석들이 덧붙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굉장히 이론적이기도 하고 외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지성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지능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실제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 모자란다. 또는, 내가 이 지능이 내가 IQ가 별로 높지 않다. 이런 분들도 명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이제 젊을 때는 내가,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뭔가 정신력도 있고 좋았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봐도 모르겠고, 뭐, 이래서 내가 명상을 하겠나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지식이 없어도, 또는 지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명상을 하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상은 그런 생각을 조장을 해서 자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버리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뛰어난 지능을 같이 갖고 있지 않아도,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생각의 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생각들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생각들이 원래의 어떤 진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믿거든요. 본인이 일으키는 생각을 너무 믿는 거죠, 이제. 생각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 같다, 나는 존재한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거죠. 이 생각이. 그리고 이제 생각이, 실체가 있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어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어떤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일종의, 어떤 대상을 하나의 이제 언어로서 추상화시킨 것이거든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어떤 대상은 사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연등이 있잖아요, 저게. 연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등이라는 어떤 이제 개념이 있죠, 이제.
언어적인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거 연등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연등인 거지 이름을 안 붙이고 저거를 설명해 보라면 저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게 스탠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저런 걸 두드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걸 악기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 그냥 장식이라고 할 거고 저건 그냥 한지가 붙어있는 한지라고 할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무한대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사실 이제 저 연등에 있는 그대로들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연등이다 이래버리고 이제 치우죠, 이제 그런 언어라는 것, 언어에 기반한 어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버리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생각이 잡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버리기가 힘드냐?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신뢰를 하고 믿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이것도 뭐 이 생각이 좀 소용이 있을 거야,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사실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사실은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괴로움을 느낀다. 정말 이제 죽을 것 같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또는 스트레스 받는 생각들 또는 이제 이런 어떤 화가 나는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죠. 괴롭다 하는 건 다 생각들이 여기저기로 막 날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내가 괴로움을 느낄 때 내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건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내가 한 발 물러나서 내가 왜 괴로워하지? 몸도 안 아프고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닌데 왜 괴로워하지? 한 발 빠져나와서 그 생각이 내 자신이고 내 거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만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내가 관계 없는 것이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하고 관계없는 자연적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면은 나는 사실 이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나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든 또는 뭐 괴로운 생각이나 하든 고민스러운 생각이나 하든 사실은 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생각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계속 끌려다닌 거죠. 뭔가 괴로운 생각이 나면 그 괴로운 생각에 그걸 나라고 내 거라고 여기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게 여기 왔다가 저로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육체적인 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이제 알아눕기도 하고 또는 너무 이제 그런 괴로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뭐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확 이제 빠져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기분이 들 때도 있긴 하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생각에 우리는 끌려다닌 거죠. 성이 나고 우울하면은 완전히 저 밑바닥 지옥까지 갔다가 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저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그 생각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노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노예가 있던 이런 시절에는 그 노예 주인이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저 밥 가라면 밥 갈아야 되고, 저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내 거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울한 생각이 나면 우울해졌다가, 괴로운 생각이 나면 괴로워졌다가, 기쁜 생각하면 기뻐졌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이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죠. 노예처럼.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보통 우리가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어떤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은 우리가 명상을 강의를 할 때 초반에 나왔던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는 어떤 마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생각들은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벌써 끝난 건데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후회하고, 내가 이제 자책하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안 됐는데, 저 잘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나고 왜 그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그것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책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고 우리가 이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해서 또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는데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보내거든요. 엄청나게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학생들 같으면 이제 다 시험을 다 쳐놓고 이제 시험 다 쳐놓고 내가 몇 점이 나올까? 내가 이게 그 점수가 잘 나올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시험을 잘 쳤나? 사실은 시험 다 끝났는데. 사실은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계속 시간을 낭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음이 엄청난 또 짐인 거죠,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고 또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쓸데없는 어떤 생각들을 버려보잖아요. 버리고서 마음을 오히려 생각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생각이 사라진 이런 어떤 고요 속에 내가 머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너 정말 이제 생각이 마음이 엄청난 짐이었고 과거로 가는 내 어떤 이제 마음의 습관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과 거기 관련된 생각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얼마나 내 마음을 짓눌렀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를 이해를 하거든요. 그걸 좀, 네? 이제, 그걸 이해하고, 정말 이제 훨씬 편안함을 느끼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편안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과거로 쫓아가는 생각들, 미래로 쫓아가는 생각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걷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제 걷기 시작해서 깜깜한 밤이 되도록 계속 걷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쉬지 못하고 걸으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이 지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혜가 생겨서, 내가 하루 종일 걸을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잠시는 걷는데, 그래.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은 안 걷고 있다가, 그 다음 한 2시간 걷다가, 그 다음 또 한 2시간은 그냥 가만히 쉬다가, 또 잠깐 걷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휴식만 해도 훨씬 더 내가 피로가 덜 하겠죠. 그렇죠? 훨씬 살만하겠죠. 하루 종일 일어나자마자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걷던 사람이 이제 중간중간에 휴식하면서 걷는다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하고 사실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멈추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췄을 때 충전이 됩니다. 이게 묘하죠, 이게. 우리 어떤 육체적인 근육은 자꾸 써야 되잖아요. 써야지 강해지죠, 이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도 들고 자꾸 뛰고 이렇게 하면서 근육을 계속 써야지 이제 그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지지만 마음은 가만히 멈춰야지 이게 충전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어떤 이제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뭔가 에너지가 생기죠, 정신적으로죠. 또는 내가 뭔가 이제 재밌는 드라마를 봤다 이러면 또 그 재미 때문에 그걸 느끼죠. 그 재미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죠. 요즘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유행이라 해야 되죠. 그 마블의 그런 어떤 영화들이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이제, 에너지가 생기겠죠. 막 흥분이 되고 즐겁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기는 정신적 에너지하고, 우리 생각이 고요하게 멈춰서 생기는 정적 에너지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어떤 일종의 이거, 감각적 자극, 감각적 욕망을 충족함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는, 일시적이고 흥분되고, 그리고서 그게 그 뒤따르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그만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은, 그걸 이제 내가 빚진 거나 비슷해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토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해서 엄청난 이제 순간적 쾌락을 느낀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사람들이 그 후유증 때문에 사람이 페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굉장한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들 순간적으로 내가 그만큼 확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자연의 이치상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는 것들은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많이 빌려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고리 대금하고 비슷합니다. 많이 토해내야 됩니다. 많이 토해내기 때문에 지금,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대부업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돈을 빌렸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100%, 200%, 300% 이렇게 이제 이자를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고요하게 멈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이런 데서 생기는 정치적 에너지는 기존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해 생기는 에너지하고 완전히 달라서, 아주 순수하고 아주
행복하고 세상을 떠난 어떤 이제 즐거움을 줄 수가 있죠. 행복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의 욕망의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감,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부작용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멈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제. 사실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면은 원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함의 형태. 내가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 지금 날씨가 더운데 날씨가 좀 선선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잖아요. 그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지금 강의를 하는데 언제 끝나노?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다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원하는 마음도 그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나중에 이제 맛있는 뭐 떡이 있는데 그것도 먹고 싶다 이런 것도 감각적 욕망입니다. 일체의 모든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원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건 감각적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명상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장애인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인데 그 사성제 뭐 들어보셨잖아요. 고집멸도 도덕책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고집멸도 첫 번째 고통에 관한 진리고 두 번째가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원함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부처님은. 이제 내가 원함을 일으키면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함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원함을 없애면, 원하는 마음을 없애면은 세 번째 멸성제, 고집 멸성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평화, 행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함을 내가 자꾸 가지면은 사성제에서도 봐도 고통이 일어나는 거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깨지는 것이고 원함을 버리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자꾸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욕심이 적죠.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래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사는데 그래 조그만 아파트만 하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원하죠. 갈구하면서 이제 고생을 해서 아파트 조그만 거 한 채 마련해 놓으면 처음엔 만족을 하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은 친구가 아파트 큰 걸 안 샀던데 이러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싹 트고 조금 더 큰 거, 좀 학군도 좋은데 이런데 이제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새 아파트에 뭐 이런 욕심이 드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마음이 그 즐거웠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부자들이 많잖아요. 재벌도 있고 엄청난 슈퍼리치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 정도 돈이 있으면 뭔 걱정 있겠노 싶지만은 그렇게 슈퍼리치랄까 재벌 중에서도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심한 경우는 자살까지 할 정도의 그런 고통의 원인이 뭐냐?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뭐 가정의 평화가 됐든 자아실현이 됐든
그런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고통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상을 하시면서 이 원함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에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버리면은 여러분의 장애를 버린 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명상할 때도 내가 명상을 하는데 딴 사람들은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명상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그 내가 모르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나는 언제 되나 나도 저래 돼야 되는데 삶에 난 언제 되나 선정이 언제 되나 뭐 빛은 언제 나타나나 이런 어떤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그 원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그런 원해서 되는 것 없는 거죠. 원하는 마음이 첫 번째 가장 큰 장애인 감각적 욕망이라는 거죠. 그걸 버려야 명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애를 갖고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 명상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내가 알아차려져야 되는데 잘 안 알아차려진다. 한 생각하고 잡념이나 하고 한 호흡 보고 잡념이 이런다. 내가 이제 한 30분 명상을 하면은 내가 호흡을 보는 시간은 한 3분도 안 되더라. 이러잖아요. 난 왜 이러나? 나 왜 이렇게 잡념이 많노?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명상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잡념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명상이 안 되는구나. 그래. 잡념이 일어날 때는 잡념 없어지지 마라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대로 충분해.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지 여러분들이 명상의 장애를 그 순간에 없애는 거죠. 잡념이 일어나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잡념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지혜를 일으킬 수도 없거든요. 잡념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찬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기로에 서는 거죠. 잡념이 일어났을 때, 이 잡념이 없어지고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잡념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 또 원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잡념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서, 그래. 괜찮다. 이대로 나는 충분하다. 잡념이 내가 20분 명상하는데 17분 일어나든 18분 일어나든 19분 일어나든지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 내가 호흡을 20분 명상을 하는데 단 30초를 알아차리더라도 난 이거 위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길에 든 거죠, 이제. 첫 번째 장애인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지혜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인을 계속 쌓아가면은 명상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25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